반갑습니다. 전년근 교육채널 대표 전년근입니다. 오늘은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고 학생들을 위해서 고1 학생들한테 묻다라는 편으로 현재 고1을 마친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얘기들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진 학부모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현진입니다. 그 다음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 진학을 앞둔 학생들인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 지금 중3 학생들이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나눠줄 3명의 학생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한 분씩 자기 소개하죠. 안녕하십니까. 동아고 1학년 이창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고 1학년 오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고 1학년 김율입니다. 지금 인사하는 거 보면 너무 딱딱하니까 편하게 그냥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네. 이렇게 좀 풀어서 우리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면은 아마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일반고를 다니고 학년은 다 1학년이죠. 지금 마칠 시간이 됐고 일반고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 일반고를 갈 거냐 특목고를 갈 거냐 다 한 번씩 갈등을 했죠. 예. 그런데 일반고로 왔단 말이죠. 혹시 특목고 지원했던 학생 있어요? 저 그래가지고 유리는 그럼 어디를 지원했다가? 네, 부산 일과학고. 일과학고를 지원했다가 네. 일과학고를 지원했다가 예. 떨어지고 동아고등학교에 왔는데 자, 한 명씩 지금 일반고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일단은 저희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다 열정을 가지시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챙겨주시는 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고 특목고하고 비교하더라도 일단 오니까 뭐 꼭 그 지금 학교 현재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잘 지도해 주시니까 대체로 만족한다. 네. 그래. 네, 저는 그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관리자분들께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잘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항상 그 마음 편히 그 환경에서 그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니까 일반고에 와서도 별 불만이 없고 대체로 만족한다. 우리 그 유리 학생은 이름 김유리죠. 예. 학생은 일과고를 도전했다가 안 되고 이제 일반고로 왔는데 지금 친구들 중에 또 과학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와서 보니까 서로 한 번씩 비교를 해봤겠죠. 예. 뭐 혹시 장단점이나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기숙사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솔직히 과거나 이 특목고가 저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인문계의 장점은 뭐니 해도 이제 내신이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과거나 자사고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내신 따기가 수월하다. 오히려 과학고에 간 것보다 차라리 일반고에서 학교 내신을 조금 더 잘 받아서 그러네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는 데 오히려 유리하다. 특히 오히려 일반고에 잘 왔다. 만족도가 좀 예. 크실 것 같은데. 그 다음 한번 그러면 질문해 보시죠. 그 아까 연이어서 그러면 수학 과학에 대한 준비는 또 남들보다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나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좋은 그런 또 성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이제 후배들이 이제 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여유가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학생 지금은 이제 오늘 뭐 1월 이제 한 10일 정도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것만은 하고 입학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죠. 네, 자, 맞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대로 네. 일단은 긴장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수행평가나 이제 생기부 같은 거 작성하려면 이제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에는 이제 그럴 시간이 부족하니까 미리 이제 책을 읽고 가는 게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진로 독서라는 게 있잖아요. 또 교과 독서도 있고 교과 시간마다 한 권의 책 읽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학기 중에 막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게 조금
힘드니까 미리 내 교과와 관련된 관심 분야의 도서를 미리 읽어두면은 오히려 그게 그 교과 독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독서할 시간이 사실은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읽고 싶었던 거, 또 교과와 관련된 이런 책을 읽는 게 좋겠다. 우리 창혁 학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서진이는 이것만은 꼭 중3 아이들한테 하고 싶다. 이 시기에 꼭 준비해서 온나 하고 싶은 얘기 또 해보죠. 일단 그 자신이 일단 제일 관심 있는 진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 관련해서 독서를 미리 해놓으면은 그 분야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자신의 관련 있는 분야에 그 대한 독서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창의비하고 비슷한 네. 얘기인데 이 시기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독서를 미리 해두는 게 학기 중에 좀 바쁜 시간에 뭘 하기는 힘드니까 미리 해두면은 뭐 나중에 또 어떤 이런 활동들이 독서 활동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리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선행을 조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어나 수학은 많은 학원에서도 강조하다시피 하긴 하는데 저는 특히 이제 국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어를. 예. 근데 보통 학원에 물론 우리 사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방송은 아닌데 그럼 보통은 영어 수학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국어를 이렇게 강조를 하죠? 국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 사실 수학이라고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를 이 시기 때 꼭 했으면 좋겠다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럼 국어를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공부하셨어요?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네. 아침에 그냥 일어났을 때 국어는 항상 좀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제 지문 같은 거를 나중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모의고사에서 지문 같은 거를 뽑은 다음에 하루에 진짜 한 개씩이라도 아.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결국엔 이게 독서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 그 독서 활동 자체가 사실은 국어 수능에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국어 어떤 문항 자체가 지문이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결국은 중3 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그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가지 읽고 한번 문해력이죠.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오히려 국어 공부에 사실 남학생들이 국어에 좀 약하잖아요. 네. 뭐 독서량도 절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국어를 보통 이제 저희가 책을 읽는 방법을 세 분 다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책을 그냥 읽는 거랑 보통 이제 저희 문제집에 그 문학, 비문학 뭐 이런 문제집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활용을 좀 하셨나요? 사실 국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네, 독서보다는 사실 지문을 읽고 그 안에서 내용을 뽑아내는 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제 고등학교 딱 입학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생활과 중학교 생활, 지금 중학교 생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오니까 너무 이게 다르다. 좀 당황한 적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일단은 이제 좀 크게 학교에서 보내는 이제 시간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학습 하고 있죠. 일단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일 오후 9시까지 이제 야자를 하고 있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특강을 들으려고 이제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차이가 이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는 이제 뭐 한 3시 반이나 4시 되면은 바로 학교하는데 예. 고등학교는 저녁 먹고 자율학습해야 되고 이러니까 첫날 그 자습 시작하던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기억이 납니까? 엄청 힘들었죠. 길고. 근데 그랬을 것 야자가 의무인가요? 여기는? 자율이죠. 자율인데 자율인가요? 자율인데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기 힘드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학교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 뭐 강제로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이 학교는 제가 보기에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진이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학기 일단 3월에 입학하게 되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첫 한 달 동안은 적응이 힘들었는데 그 한 달 일단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량하고 공부 시간도 일단 늘게 되어서 그 성적 향상에 월등하게 도움이 된다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분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권하겠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을 하든지 사교육기관을 가는 게 더 낫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저는 일단은 야간 자율학습을 일단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오히려 학습 효과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유리 학생. 또 혹시 뭐 이거는 중학교 때와 너무 달랐다. 이제 중학교는 사실 절대평가고 고등학교는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좀 애매하게 이렇게 공개가 됐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과목별로 등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장점으로는 이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를 딱 안 다음에 제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공부량을 설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단점으로는 너무 이게 경쟁. 드러나 버려가지고 이게 조금 성적을 무서웠던 것 공개합니까? 성적을 공개한다기보다도 이제 보통 보면은 성적 확인하다 보면은 예, 서로가 어떤 위치인지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죠. 성적표에서 그냥 석차 등급이 등급. 나오다 보니까 그로 장단점이 인한 스트레스가 또 그죠.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대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성적이 나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아무튼 그게 중학교와 엄청나게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야자 때 분위기는 어때요? 다 같이 다 열심히 하나요? 어떤 또 안 하는 친구들 개인 안 차가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결국에 성적은 오를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자를. 그리고 일단 그 중학교 때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학원을 어떻게 다녔는지 또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그 중학교 때 혹시 다녔던 학원들이 있었다면 지금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이쪽 그 창엽 학생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했었는데 이제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학원 좀 쑥스럽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의 이 참 큰 과제입니다. 사실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진 학생은 사교육 일단 저도 일단 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았는데 일단 고등학교 수학량이 중학교에 비해서 갑자기 방대하게 확 커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에 대한 사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중학교 수학의 어떤 그 심화정 그러니까 난이도 뭐라 해야지 깊이가 갑자기 조금 높아지니까 중학교 때 미리 조금 이제 심화된 문제 또 이런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학습해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유리 학생. 저는 중학교 때는 이제 학원을 아예 다니지 않았고 중학교 때는 아예 사교육을 안 받은. 예,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지금 이 시기죠.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사교육에 자기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학 학원을 다닐 때 이제 막 애들이 막 과제를 해낸다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막 몰래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학원을 좀 능동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사교육을 필요에 받더라도 의해서. 예. 끌려다니 그렇게 네, 이제 네. 어찌 보면은 이제 타이에 의해서 뭐 어떻게 내가 가는 것보다도 사교육을 받더라도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받고 한국어로서 굉장히 공감되네요. 그 부분이. 근데 제가 가능하면 사교육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사실은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많죠. 네. 보면은 제가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사교육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고 또 학생들이 필요한 보충 이런 거는 학교에서 좀 해주면은 더 좋겠다. 이런 데 대한 공감을 하나요? 네. 강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학교 교육인데 이게 먼저 우선시돼야 되고 뭐 사교육을 받더라도 아까 유리 학생처럼 무분별한 그런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사교육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학습 태도다. 뭐 이래 합니다. 아무튼 우리 방송을 통해서 사교육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게요. 예.